예, 우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나 반명 빅텐트 이런 거 저희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전혀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이준석 선대위의 그 메인 슬로건이 압도적 새로움인데, 단일화나 반명 빅텐트, 솔직히 그런 뭐 빅텐트 논의 이런 거 나오는 거 솔직히 구태 아닙니까? 저희가 압도적 새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구태적인 선거 때 날이면 날마다 돌아오는 레퍼토리를 반복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빅텐트라는 거를 이렇게 선거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막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희가 선거를 이기고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면 저희는 오히려 슈퍼 빅텐트를 그때 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면 빅텐트로 거론되는 뭐 유승민, 뭐 김부겸, 뭐 이런 분들, 오히려 저희가 이준석 정부에서 그런 분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반명 빅텐트 수준이 아니라, 뭐 친명도 같이 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슈퍼 빅텐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정부에서 슈퍼 빅텐트 같은 제대로 된 어떤 통합, 협치 같은 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께 정말 감동을 드리는 의미 있는 텐트인 것이지, 선거 앞두고 뭐 갑자기 막 모여가지고 같이 하자 이런 거는 좀 구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그런 식으로 서로 좀 안 맞는 사람들끼리 급하게 텐트 치고 했다가 오히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공학적인 반명 빅텐트 이런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해 주십사. 반명 빅텐트에 자꾸 이준석 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이제 좀 자제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까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 시기상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준석 대선 후보 선출이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전혀 뭐 의미 있는 지적이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결의를 거쳐서 또 당원 당규상 유효하게 뭐 절대적인 많은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냥 뭐 흠집 내기를 위한 무의미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시겠습니까? 실제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는 전 국민들께서 이렇게 크게 뭐 귀 기울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아까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 40% 넘기는 거 막으면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15% 이상 기록하게 만드는 게 캠프 1차 목표라고 했는데요. 그걸 언제까지로 좀 시한을 설정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지율 목표를 막 시한을 설정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오만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바라건대는 타당 후보들이 선출이 완료되는 4월 말 5월 초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5% 선을 넘어갈 수 있다면은 이번에 정말 엄청난 언더독의 대반란을 꾀해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1차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1차 목표는 사실 10% 선을 넘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나름대로 또 TK 어떤 집중이나 이런 전략들에 많은 국민들께서 반응해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세운
처음 시작할 때 1차 목표는 어느 정도는 달성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요 10% 지지율을 잘 공고하게 하면서 15% 선을 넘기는 것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고 동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 선을 넘기고 심지어는 양자에서 50%를 훌쩍 넘겨가지고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40% 안쪽으로 좀 가둬놓으면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 안정적으로 15% 이상 확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쭉쭉 치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대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조금 길었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단일화니 방면 빅텐트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 전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그냥 국민의힘 주도의 단일화나 빅텐트에 포함이 돼버리면은 지금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35% 잘 쳐줘도 40% 그 선에 다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40%는 물론이고 50% 선을 뚫고 나가는 거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왜 여기서 이준석 후보까지 거기 넣어가지고 40% 선에 가두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 지지자분들도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정권 교체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인데 거기서 이재명 후보랑 경쟁해서 이재명 후보의 표를 뺏어올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자꾸 단일화해서 이준석의 공간을 축소하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이재명 후보 도와주는 필패의 길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도 단일화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 저는 좀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총리 출마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실까요? 그 우물안 변수는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자 속 태풍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35%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분들끼리에서의 변수는 될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온다고 해도 정권 교체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했던 분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중도층의 민심을 받아 안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딱 35%의 가둬지는 필패 카드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뭐 김문수 후보를 못 믿어해서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든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든 결국 그 정권 재창출의 그 우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결국 정권 교체는 이준석 아니면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